지난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을왕리 이 치킨 배달원 사망 사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떨었는데 지금도 우리의 뇌리에는 정말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국민 공분을 사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당시의 사고 현장의 모습인데 보세요. 오토바이 차 안에 배달통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저 도로 중앙선 한가운데 사고 차량이 저렇게 버젓이 방향도 틀어진 채 서 있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윤창호법이 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적용이 됐어요.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 이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었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결심 공판에서 운전자에게는 징역 10년, 동승자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사고 영상 정말 처참합니다. 다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나 하고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안은요, 우리 국민들 가슴에서 뇌리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어제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운전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동승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은 운전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일단 운전자에게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하. 그 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닌가. 네. 저 정도 형량으로 가장을,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이 가족들에게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은 이 징역 5년의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법감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주운전, 위험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에는 3년 이상 무기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 3년이 가장 낮은 형량인데 네. 이번에 검찰은 구형을 10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10년의 절반인 이제 5년이 나온 거죠. 그게 네. 3년 이상인데 가중 요소가 있다라고 봤고 가중 요소에서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입니다. 그 법원은 판단을 할 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못 받았다. 또 제한 속도가 시속 20km나 초과를 해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가중 요소로 봤고요. 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서 그 양형 기준 내에 있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시에 운전한 여성 말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오윤성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과 남성이 차를 타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숙박업소 주차장에 이제 보였는데 그때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 남성 동승자가 여성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을 적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망 사고에 있어서의 공범으로 이제 봤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뭐 우리 회사 법인 차량 타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열고 옆에 태우고 자기도 옆에 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방조가 아니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네. 지난 2월달에 이제 결심 공판에서 이 동승자는 공소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다.
네. 그래서 자기는 윤창호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족 측은요, 동승자의 태도도 문제라고 분노했었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족들의 지난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은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는데 본인들의 이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어떻게든 간에 재판을 통해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유족 측의 분노는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동승자에 대해서는 윤창호법도 적용도 안 됐어요. 이걸 유족 측은 가만히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게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동승자에게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일단 많은 법조인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 봤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음주운전을 교사를 했건, 그러니까 음주운전 할 생각 없는 사람 음주운전을 시켰건, 음주운전 하는데 좀 부추겨줬건, 이 정도, 그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사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료에서 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내 사망까지 책임을 지는 게 과연 옳은가?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과실범용 공동정범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던 거고 법원이 바라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라고 한번 감안해 보죠. 너 운전해. 술 먹었어도 해. 그랬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만한 정도가 되겠지만 이 둘은 처음 본 사람이고 이 여성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운전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지 몰라도 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 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검찰이 일단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검토 중인데 혹시라도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의 그리고 그 유족들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